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하나오션 하청 노사가 2024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 고성하청지회는 어제 저녁 사내협력업체협의회와 산업재해 은폐 금지, 휴업수당 지급 문구 명시 등 미합의 6개 조항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며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은 내일 고공농성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권익위 통보 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한 결과 이해충돌 위반 사례 9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감사기관인 경남도의원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하거나 도의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서 업무 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병국 경남도의원이 지분 36%를 보유했던 한 소방안전관리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5월부터 약 2년 동안 경남교육청 산하기관들과 20여 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액수로는 약 5천만 원 상당. 공직자와 가족 등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장 의원은 문제가 되자 해당 업체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이 되고부터 사실상 회사에 안 나가거든요. 평상시에 아무도 있는 업체가 없고 10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거고. 또 경남교육청 산하기관들이 경남도 의원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꽃집, 빵집 등에서 수십 차례 걸쳐 업무 추진비를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해충돌 위반 사례는 약 90여 건에 이릅니다. 기관 23곳에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공무원 개인에 대한 처분은 없었습니다. 개임식이라든지 직원 전체 간담회를 할 경우에 행위 주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기관에다가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경남교육청은 또 허위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하고 청문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부실한 전시 내용과 자문위원 선정의 문제로 개관하기도 전에 지역사회의 파장을 빚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정식 개관도 미뤄질 처지입니다. 보도에 최진석 기자입니다. 오는 2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에 나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1960년 3.15 의거 당시 실종됐다가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 인양지 부근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에 지어지고도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이 없어 시민들의 거센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김주열 열사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전시되지 않은 건 물론 1950년 마산에서 있었던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3.15 의거와 관련해 부정선거로 물러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며 정식 개관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독재자들이 숨기고 지르고 했던 이 불행한 역사를 이곳에서 기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곳을 온전한 민주주의 전당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과정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투쟁에 대한 역사는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 전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김민하 남재욱 창원시 의원이 추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하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을 해 논란을 빚은 데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 추진 당시 추모 공간 조성을 반대했고 여러 군데 영령들을 기리는 곳이 있으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집니다. 남 의원은 계엄 옹호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반민주, 친독재 세력들이잖아요. 창원시는 개관식 연기를 고민하는 한편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검토해 전시 내용을 바꾸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논란이 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 추천 당사자인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이 위촉 철회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태화 의장은 논평을 통해
추천한 시의원 2명 모두 법적 결격 사유가 없다고 밝혀 정치권 등 일부에서 제기된 위촉 철회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약 5천만 원의 불법 자금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 돈을 제공한 선거 캠프 관계자를 KBS 취재진이 직접 만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입수했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40총선에서 경남 창원진의 선거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당시 이 의원 선거 캠프 상황실장이던 배모 씨가 작성한 선거비용 사용 내역입니다. 여론조사 비용 600만 원부터 캠프 직원들 수고비, 유세를 도와준 연예인 사례비까지 17명에게 모두 4,970만 원이 지급됐다고 적혔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았고 배 씨 본인과 가족, 지인 계좌 등을 통한 이른바 돈 세탁을 거쳐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습니다. 35년 뒤 접수하고 그동안에 이제 고생했으니까. 수고비로. 네. 배 씨는 KBS 취재진에게 이 의원의 부탁으로 불법 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공식 선거자금을 저보고 좀 대신해달라고 하고 불법 선거자금이죠. 사용 내역도 이 의원과 상의했다는 게 배 씨 주장입니다. 얼마 주고 이제 수시로 이야기했고 모친 어머니 집 앞 주차장에서 사용 내역서 다 적어가지고. 배 씨는 이 의원이 선거 뒤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안 지켰고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이 의원 측이 취하 조건으로 이자를 포함한 5,500만 원을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배 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수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경남도 선관위가 이 의원과 배 씨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밤사이 바다 안개가 밀려와 현재 남해안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거제 서해말의 가시거리가 20m까지 좁혀지는 등 시야가 무척 답답한데요. 차량 운행하신다면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맑은 하늘에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날이 더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 밀양과 창녕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처럼 무덥겠습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1도, 함안과 고성이 20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함안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1도, 거창이 19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산청과 하동이 32도, 합천 33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경남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곳곳에 호우경보 수준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어제 진주에서 민선 8기 3차 연도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새 정부에 바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소멸 현안 과제의 국정과제 반영과 기초자치단체와 소통 강화, 국정운영 참여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사천 남해하동 지역구 서촌호 의원이 우주항공 분야 연구기관을 사천 우주항공청 주변에 두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는 우주항공 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주항공청 소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사무소를 사천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천시가 신규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천시 관계자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의 주택조합이 10곳 가운데 한 곳만 사업에 성공하고 나머지는 답보 상태로 피해가 크다며 신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소송을 각오하더라도 불승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주문화원 원장과 이사 선거의 효력 여부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실제 득표 차이를 따진 결과 원장 선거는 유효하고 이사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고 이후 상고장이 제출됐습니다. 2021년 진주문화원장 임원 선거에서는 투표인 수보다 50여 장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돼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다음 달 21일까지 부울경 약 5만 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합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산업의 구조 변화와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는 것으로 직접 방문이나 다양한 비대면 조사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 건축사업 시공사를 선정한 남해군이 현장 정비와 안전계획 등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 개청 예정인 남해군 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공간도 들어섭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